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논점은 그죠? 우리 서식, 이 내용이 서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그죠? 자꾸 보면서 서식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는 난이도가 되게 낮을 수도 있는데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볼륨이 좀 큰 볼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의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세무조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유형이랄지 무형자산을 사용하면 사용에 따른 있죠, 원가를 배분하는 행위인 감가상각비를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한번 볼게요. 범위는 똑같아요. 토지를 제외한 뭐예요? 일반적인 있죠, 회계 기준의 상각자산의 범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감가상각의 이제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 우리 세법의 특징, 우리 세법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 우리 세법의 있죠, 입장, 텍스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결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조정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있죠, 내가 이 감가상각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계 처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송금으로 인정받는 항목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이걸 받으려면 회계 처리 안 하면요, 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외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결산적 예외가 바로 요겁니다. 자, 업무형 수용자에 대해서는요, 뭔가 수용자의 관련 비용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네가 결산 조정을 그죠? 결산 조정을 방지하고 아예 강제적인 뭐예요? 신고 조정에 의해서 신고하게끔 하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이거는 결산적인 원칙이죠. 예외가 뭐예요? 업무형 수용자에 대한 있죠, 이 관련 비용은 뭐예요? 관련 비용은 예외적으로 뭐야? 신고 조정에 의해서 관련 비용만은 뭐야? 신고 조정에 의해서 세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칙은 결산 조정, 예외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 바로 임의상각 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임의상각, 이게 굉장히 있죠, 중요한 세법의 입장이죠. 임의상각이다, 임의상각이다. 임의상각이란 말은 법인이 자유롭게 뭐예요? 그 계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연수는 왜 정했냐, 이거죠. 내용연수는 뭐예요? 그 5년이라면 5년 안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5년 동안의 수익 창출이 일어났다면 그 범위 내에서 원가를 배분하지 않습니까? 세법 입장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법은 5년을 정해놨지만 그 시기를 뭐예요? 5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안에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그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세법은 한도를 정해놓고 뭐예요? 그 한도 내에 뭐예요? 결산 조정이란 말은 계산 안 했으면 한도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어차피 결산 조정에 있죠, 이 산물에 따라 상각제도를 임의상각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있죠, 임의상각 제도에서 있죠, 그러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유불리에 따라 옵션이 발생하죠. 법인 입장에서 결선나면 뭐예요? 그죠? 결선나면 안 할 것이고, 왜? 어차피 마이너스를 하는데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법인이 만약에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어떻게 돼요? 100% 감면. 어차피 다 감면받는데 굳이 계상해서 소득 금액을 줄일 요인이 없죠. 아꼈다가 뭐야?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낼 때 그걸 생각함으로써 이거를 옵션을 그죠?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임의상각에 있죠,
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의상각에 분명히 약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완하는 정책이 나와요, 보완. 그죠? 그래서 보완하는 정책이 바로 있죠. 강가상각 의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완 정책이 뭐야? 강가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뭐야? 의제상각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요 있죠. 강가상각 의제 규정이 좀 어려워요. 약간 논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의제상각비 요렇게 요거에 요거는 인정은 하지만 요거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있죠. 강가상각 의제 삼각한 걸로 봐서 뭐야? 한도를 줄이는 이 제도가 있다. 요거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강가상각의 시부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부인 제도 볼게요. 첫 번째가 시부인 계산, 다른 말로 한도 계산, 한도 시부인, 한도 계산 이런 말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도 시부인에 있죠. 구조를 강가상각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 모든 있죠. 항목에 대해서 한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 원칙에 따라 구조에 의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가상각에 있죠. 내용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시부인은 이렇게 행합니다. 시부인이 뭘까요? 너가 계산한 강가상각기를 시인할 거냐 뭔가?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의 계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야, 이거 한도 시부인 한번 해봐. 그 말은 한도 계산해보라 이 말이에요. 한도 시부인 한번 돌려봐. 한도 계산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요. 구조는 첫 번째가 회사 계산해. 그럼 두 번째 이제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뺀 나머지가 세 번째가 뭐야? 바로 있죠. 시부인 계산. 계산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시부인 계산 한도 초과액을 뭐라고 합니까? 한도가 넘어가면요. 한도 초과액이라 하고요. 한도를 미달했으면요. 한도 미달액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할 거라 그죠? 다른 항목들은. 그런데 유독 뭐예요? 삼각자산, 강가상각은요. 이걸 부르는 고유한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거는 제가 전부 다 뭐예요? 회사 한도 이렇게 해서 초과액, 그죠? 부족액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강가상각만은 뭐예요? 고유한 용어가 있다고요. 요 용어를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이유는 시험에 요 용어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 용어가 한도 초과액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상각은요 그룹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시부인은요 개별 끈끈 자산별로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기서 구조 회사 계산액이고요. 한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강가상각에서는요 상각 범위액이라고 합니다. 강가상각을 해줄 수 있는 범위액이고요. 상각 범위액을 다른 말로 바로 이게 뭐 강가상각 할 때 회사 계산액 그 다음에 이제 상각 범위액 이렇게 부르죠. 상각 범위액은 다른 말로 뭐예요? 송금산입의 최대 한도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최대 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각 범위액, 송금산입의 최대 한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기 때 있죠. 결산 조정이니까 한도가 10만 원인데 13만 원 계산했다면요. 너무 자산을 너무 감액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강가상각 누계액이 너무 많이 계산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유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감액했으니까. 한도 초과액 얼마입니까? 3만 원 나오겠죠. 요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한도 초과액이라 안 하고 뭐예요? 강가상각 계산 중에서 뭡니까? 부인액이라고 해요. 상각 부인액. 상각 부인액을 뭐예요? 한도 초과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각 부인액 이렇게
풀린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세무조정할까요? 당연히 송금불산입하고 유보가 되는데요. 유보가 되는 이론적 세무조정의 구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보잖아요. 초과액은 유보죠. 왜 유보인지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볼게요. 회사는 13만 했죠. 강간상각 누계액 있죠. 13만 원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법은요. 10만 원을 보니까 뭐예요? 대부분 누계액이란 말은 누계액이 많으면 자산을 너무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3만 원만큼 결국은 자산을 차감했으니까 자산 증가에 뭐가 필요해요? 유보가 필요한 거고, 그게 힘들다? 그러면 강간상각 누계액을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세무조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자원의 그저 증감을 그저 부채와 자산으로 나타나니까 뭐 자산의 차감 필요 없습니다. 뭐 자산을 차감하든지 부채를 증감하든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부채가 얼마예요? 만약 부채라 생각하면 10만 원. 얘는요. 부채를 13만 했죠. 부채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자산을 너무 감액했으니까 그죠? 회복하는 유보가 필요하든지. 자, 그래서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들어갈게요.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 때는 회사의 상각 범위액이 10만 원인데 회사의 계상액이 7만 원만 계상했다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결산조정 아닙니까? 결산조정은 뭐예요? 내가 회사의 회계처리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한도가 10만 원인데 내가 7만 원밖에 안 했다면 일단 한도가 활성화 안 되지만 얼마로? 7만 원이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 먹고 자는 게 7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뭐죠? 시인 부족액이 얼마입니까? 시인 해주려고 했는데 부족 계상분이 뭐야? 3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뭐예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일기 거래가 없다고 하면 뭐예요? 결산조정은 내가 7만 원만 계상했으니까 한도 세무가 없겠죠, 그죠? 근데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외 있음 있죠. 예외가 출제가 돼요. 이게 한 문제 보통 출제되는 일반적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예외가 뭘까요? 자, 이거를 두 개를 합해 보세요. 두 개. 1기, 2기를 합하면 20만 원이 되고 이거 두 개 합하면요. 2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차이가 안 나야 된다 이거죠. 여기만 유보가 있고 여기는 세무조정 안 했으면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차이를 안 내려면 뭐예요? 여기에 추인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예외를 한번 볼게요. 자, 원칙은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결산조정 때문에 세무조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뭐예요? 특례 규정이죠. 만약에 요 시인 부족액이 나타났을 때 예전에 뭐예요?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없으면 말고 있다면 시인 부족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뭐예요? 추인되는, 송금 추인되는 데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금 산입액이 뭐예요? 시인 부족액하고 상각 부인액 중에 적은 금액, 어차피 지금 요 금액은 적은 금액이 33만 원 똑같은 거니까 3만 원이 추인되는데요. 요걸 통해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회사는 7만 원 계상했어요. 그러니까 상각 부인액이 없으면 뭐예요? 세법에 있죠. 세무조정은 이렇게 활성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고 세무조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두 번째 경우, 만약에 요 경우에 시인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7만 원 계산하면 세법은 이렇게 인정하죠. 그럼 추가적으로 뭡니까? 송금을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3만 원이 뭐야? 결국은 추인된 결과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상식에는요. 기왕부인액 중 송금산입 추인액이라고 해요. 기왕부인액이죠. 그럼 기왕이 뭐죠? 기왕? 기왕? 기왕에 왔으니까 그죠? 이런 말입니까? 안 해요. 용어에 약간 있죠. 수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왕부인액이란 말이 뭐냐면요. 기왕의 의미가 이거예요. 기왕. 제가 이거 적어 놨는데요. 기를 왕래했다. 누적 금액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부인액 중, 누적 상각 부인액 중 단기에 뭡니까? 송금 추인액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서식에 나중에 있죠. 여러분들이
서식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이게 말고 정해 한번 볼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서식을 보는 방법이 삼각 부인회거든요. 삼각 부인회가 지금 한도 계산해 보니까 초과액이 나왔다는 말이고, 그러면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계산할 것이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번에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기왕, 그죠? 이 기왕이 의미가 뭐예요? 기왕이란 말이 누적 삼각 부인액 중에서 단기에 시인 부족이 있어서 송금 추인액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칸에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예요? 송금 산이익, 그죠? 되면 나중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야? 송금 산입해서 있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 추인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소득금액 합계표에서 뭐야? 여기에 기왕 부인액 이렇게 치면요. 송금 산입 이렇게 해서 3만원. 3만원 이렇게 치면요. 여기에 자동으로 뭐예요? 그죠? 유보 감소 추인이 된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의 결과를 나중에 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에 있죠. 가장 중요한 시부인 구조에서 봐야 될 있죠. 요거. 시인 부족이 나타났을 때의 세법상의 입장. 이걸 꼭 정리해야 됩니다. 요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를 내거든요. 그죠? 두 문제를 딱 내서 한 문제는, 그죠? 요거 시인 부족이 나오게끔 하고, 한 문제는요, 삼각 부인액이 나오게끔, 이렇게 두 문제를 맞추는 게, 이렇게 네 파트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 얘기 꼭 출제가 될 거니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회사 계상액 있죠. 회사 계상액이 어떤 의미인지 있죠. 회사의 계상액과 삼각 범액을 비교한 거니까 회사의 계상액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것들이 회사의 감가상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계상상각액에 우리 시부인하는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회사의 감가상각, 회사 계상상각부 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시부인의 구조는 1번 회사 계상액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있죠.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있죠. 계정을 불러오면 그거는 당연히 회사가 계산한 상각비 맞죠? 손익계산서상이 뭐야? 감가상각비. 그건 당연한 거다. 그죠? 여기 첫 번째 되죠. 당연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된 감가상각비 중에서 뭡니까? 판관비나 제조원가로 계산된 거 있죠. 그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근데 요것만이 아니잖아요. 요것만이 아니고 두 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계정 계상분, 타계정 대체 있죠. 다른 계정으로, 여기가 두 번째가 다른 계정의 계상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분 이렇게 두 번째가 돼서 거기 바로 뭐냐 하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이랄지 무형자산 있죠. 손상자산 있죠. 우리 감액되어 가지고 손상된 거 있죠. 그것도 뭐예요? 예,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감가상각비 봅니다. 그래서 유무형 손상자손 계산분도 뭐예요? 본질이 세법은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감가상각비로 보겠다 이 말이죠. 너가 만약에 손상자손 했더라도 세법은요, 감가상각비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기의료 수용 손실 있죠. 요 계정 과목, 그러니까 이런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비 계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만 불러오면 당연히 회사 계정상각비에 그게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도 있죠.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요, 얘가 많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정기의료 수용 손실이 많이 나오니까 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에 회사는 있죠. 작년도에 처리 못한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 영업에 있죠. 정기적 수정 손실로 처리했다 할게요. 이거는 뭘로 처리했습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하고 중대한 오류라고 해서 뭐예요? 이익영업으로 처리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와요. 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간 진이 빠져요. 왜? 한 번도 출제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것만 나오니까 별표 쳐놨어요. 요걸 기출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정기에 부족 계상한 것을 올해 뭡니까? 손실로 봐서 뭡니까? 계정 과목 이렇게 했죠.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더라도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계정이 얘가 아니고 뭐예요? 너는 이렇게 했지만 감가상각비를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거 조정분계 이렇게 오고 여기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무조정은 없죠. 왜 없을까요? 어차피 이 계정도 IS고 뭐예요? 이 계정도 IS 아닙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비용 인식하고 부용 줄이고 의미가 없죠. 관리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무조정은 뭐예요? 하지 않지만 뭐예요? 세무조정 안 하지만 뭐예요? 회사 계상상각비에 요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세법의 본질은 회사 계상상각비를 더해서 시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계상상각비에 뭡니까? 요 금액을 더해준다? 세무조정 없이 더해주고 시분한다 이 말이죠. 근데 출제가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되느냐면 이 오류가 전기에 감가상각비 부족 계산분이 너무나도 중대한 오류라고 해서 소급법에 따라 뭡니까? 회계 처리한 경우 있잖아요. 요걸 출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회사는 지금 자본을 처리했죠.